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임수일간의 마지막인 계수, 임수일간이 계수를 만난 천지합수. 그러면 임수일간에 대해서 간목부터 시작된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 그래서 계수까지 왔고, 이제 이 부분 천지합수 공부가 끝나게 되면 이제 계수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다 그러네요.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자연의 실상 임수일간이 계수를 만나면 땅에 흐르는 물과 하늘에서 우로수 빗물이 합쳐진 천지 합수가 되어서 계수 특유의 본분은 없어져 버리고 임수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일간이 계수를 만나면 겁재 성분이 되는데, 그런데 수기의 특성상 임수는 계수이고 계수는 임수이다. 즉 동질성의 오행으로 그 성분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합력 기운에 밀착하는 힘에 의한 수기 특유의 통일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자기 본분과 사명을 지킴으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계수는 임수를 만나면 임수에 합력하는 기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즉 임수는 신금에서 발생한 이슬로서 양수이고 강물, 호수, 바닷물로 변신 변화가 자유롭고, 계수 역시 우로수, 계곡물, 시냇물, 한냉수라는 점만 다를 뿐 같은 동질성의 수기오행이다. 그러므로 타천간보다 겁재적인 성격보다는 비겁 합력의 밀착 성분이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임수가 계수를 만난 성분과 계수가 임수를 만난 겁재적 성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요. 같은 것 같으면서도 틀리다. 그래서 즉 임수가 만나 순이란 맑음보다는 혼잡된 마음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합력 기운으로 더욱 냉정한 성품이라 할 수 있으며, 계수가 임수에 합력하는 기운이 더 강하므로 계수의 본질은 없어지고 임수의 본질만 남을 수가 있으며, 그러나 계수가 임수보다 더 강한 세력이라면, 육이 왕성하다면 계수는 임수에 끌려가지 않으며, 그러므로 임수의 금백수청의 맑음이 계수 계곡물을 만나 더욱 청수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계수가 우로수가 되어 세상 만물을 적시는 흙탕물이 된다면 임수 역시 흙탕물로 변화되어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현무 귀신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십천간 중 최고로 그 성질을 알 수 없는 조합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구수, 십수, 임수, 계수는 공망 숫자이다. 그리고 현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귀신의 세계와 같다. 눈에는 보이지만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성격이 한번 나타나서 변화를 부리게 되면 예측하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한 선인이 될 수도 있으며 최고의 악인이 될 수도 있는 성품이 내재한다. 그러나 보편적인 성분으로 본다면 겁재를 만나는 것은 일간의 피해가 되지만 수기 성분은 다름이 있게 된다. 계수가 임수로 변하는 것이지 임수가 계수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모든 경쟁에 강하며 그 결과로 순조로운 행보를 유지하는 성질이 된다. 경금이 신금을 만나거나 간목이 을목을 만나거나 무토가 기토를 만나는 배합과는 다름이 있어서, 특히 여름에 태어난 임수가 계수를 만나면 구세주를 만나는 것과 같고, 왜냐하면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정화를 제어하고 태양이 너무 밝아
열대야 현상을 일으키는 병화를 제압하며 제방제수하는 무토를 윤토 생금시키는 작용을 계수가 하므로 목화토 왕절의 신약명인 임수로서는 구세주를 만난다는 암시가 있으며 어디서든 좋은 형제간이라는 칭찬을 듣게 된다. 원래 비겁이 근접하여 좋은 조합이 되면 경쟁력이 강해서 순조로운 행보를 하게 되지만, 비겁이 귀신이면 악살 인연을 만나게 된다는 암시가 있게 되는데, 임수와 계수와의 조합은 간목이 을목에 등락에갑당하는 조합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 임수에 이 계수가 만나면 흐르는 강물 위에 그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이러한 부분과 같아서 그 속을 도저히 알 수 없기도 하다. 또는 그 강물 위에 이 비가 계속 쏟아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상이다. 그러면 그 성질을 알기가 더더욱 어렵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임수는 거대 강물에 해당하고 계수는 작은 물 냉수에 해당하여 계수는 임수에 함유되게 되는데, 타천간의 모든 조합에서는 따로 분류되지만 임수와 계수는 하나의 동질성을 가진 수기로 압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 금수가 왕성하고 계수 비 내리는 형국이라면 임수 맑은 물에 계수의 탁수가 함유되어 범람하는 격이므로 지나친 행보로 망가지게 된다. 자칫 노루를 쫓다 토끼를 잡는 형국이 되기 쉬워서 내가 큰 일을 뜻했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를 않고 그 절반도 못 거두는 그러한 격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수가 귀신작용을 한다면 충천분지라 하여 저돌맹진으로 인해서 생명이나 재산에 막대한 타격을 입기 쉽다. 하늘의 빗물과 땅의 강물이 합쳐져서 희노애락, 애요욕이 함께 엉키는 것과 같으니 이때 무토와 병화가 있으면 좋고 간목이나 을목이 있어서 목화작용이 적극적이야기라다. 그러면 식목이 헛되지 않을 명운이 되는데, 하여간 임수가 계수를 만난 겁재 성분은 더욱 왕성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계수는 자기 본분인 성질을 잊지 않으려 하고 임수는 계수를 합력기운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아주 강한 겁재적 성격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순일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게 된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이 부분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수는 임수와 합력함으로 겁재 성분이 더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임수와 계수는 둘 다 피로 용수가 되어야 하는 사명이다. 그러므로 득비리재를 형성하여 합력기운으로 작용한다면 대부를 이룰 수도 있고, 그러나 계수겁재는 친형제 또는 동생이나 이복 형제가 되며 남편의 첩이고 시아버지이며 양인이 되는데, 만약 여명사주에 겁탈격이 된다면 시아버지로 인해서 망하는 탈재격과 같은 형상이다. 특히 비겁과다의 명식사주에 겁재는 대흉한 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길선한 시부모를 만나지 못할 것을 상징하며 그 남편 또한 능력 없는 자가 인연이다. 반드시 임수와 계수가 만난 천지 합수에서 수기가 희신이 되어야 삶의 풍파가 적고 여유롭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가 계수를 만난 천지 합수는 금수 기운에서 희신이 되어야만 길하다. 그러면 조건은 뭐냐면 봄이나 여름, 진술충미월의 4계에 태어나야만 금수 기운이 허약해지고 비급이 시신적
이 작용이 될 것이니까 좋은데, 만약에 이 개수가 겁제적 작용으로 분탈 작용으로 나타나는 악살 그러한 상태가 돼 버린다면 개수의 성분은 뭐 이 말 저 말 두 말 할 것도 없이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도식작용이라 그래요. 도식작용으로 나타나서 이 임수일간이 합의되는 이 정화 또는 임수일간과 관계가 좋은 진정한 재물이 되는 편재의 재물, 이 재물을 이 개수가 겁제, 믿었던 형제 동료가 이 정화 불을 끄게 되며 이 병화를 흡음차이라는 진정한 도식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임수가 그 사주 원국에 무토가 있어서 무토가 남편이 되었을 경우 이 남편의 정은 개수한테 간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을 이 개수 겁제한테 뺏길 수 있는 염려도 또한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비겁화다 신강사주가 되어서 기신작용이 된다면 이 내 형제 친구 동료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 작용을 만나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또한 여기에서 만약에 이 개수가 시아버지로 나타났다면 내 시아버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임수와 무토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 무토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시아버지가 형성이 되는데 이 시아버지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재물을 완전한 도식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재난 풍파가 되어서 재물이 산산이 찢어져 없어질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가 만난 이 개수, 이 부분은 그 거두절미하고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 비경겁제가 희신인가 귀신인가 이것만 판단을 해라. 이것이 귀신작용을 했을 때는 더욱더 피해가 커서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성격적으로 이미 문제가 있다. 이 임수일간이 개수를 만나서 이 겁제작용으로 나타나면 이 임수의 성격이 상당히 이러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아야 할 조건에도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사람이 결혼을 더 잘해요. 그 이유는 뭐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재난 풍파를 당하고 관제 구설을 당하면서 지 스스로 그 운명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더 잘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어빈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속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수일간이 기토를 만난다면 이 부분이 기토가 개수를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좋겠고, 무토를 만나면 무게 합이 됐기 때문에 내 남편 뺏기는 것이지만, 그런데 또한 이 기토를 만나면 기임탁수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반가운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래저래 개수를 만나면 완전 사면초가 인생으로 변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기토를 만나면은 기임탁수요, 무토를 만나면 내 남편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안 나온다. 그래서 길선한 시가 식구를 만날 수 없는 인연이 되고, 대체로 개수 겁제 작용은 비견 작용과 비슷하지만 냉정하고 잔인하며 재물을 위해서라면 범법도 자행하고 독하게 되는데, 개수가 임수의 합력함으로 그 경쟁심은 더욱더 치열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십천간 중에 최고로 잔인한 천간, 그 성질, 속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천간이 개수일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개수가 한번 잘못되어 버리면 신금일간과 개수일간, 잘못되어 버리면 그 속을 알기도 어렵지만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신금과 개수일간에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잔인한 인간,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의 발동을 찢는 인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타인이 나를 이용하거나 내 것을 탈취해 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는 없다. 이임수가 계수를 만나고 그 시신이 되었던 귀신이 되었던 이임수 일간이 계수를 만나면 의심 성분이 이미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의심 성분이 일단 들어간다 하는 그 얘기는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면 매사를 의심을 해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며 걷는 성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실패하고 잘못되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좋은 성분도 되지만 또는 너무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데 그것을 의심하는 성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의 정을 꺾는 그러한 역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좋은 것 반, 안 좋은 것 반. 그래서 밝은 태양 아래는 반드시 그림자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밝은 태양을 상징하는 병화는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좋지만 이 병화는 적색, 그래서 붉은색이다. 그래서 색 중에서 제일 빨리 붉은색이 탈색이 되는 색상이 적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밝은 거 이면에는 항상 어두움이 있고 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수를 만난 임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보려 하며 죽지 않고 살아남겠다는 생존 경쟁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주변을 경계하면서도 자신은 공을 세우고 뜻을 이루고 잘 살겠다는 집념이 너무 강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싸워서라도 획득하고 인정받으려는 신념주의자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잔혹하고 냉정한 성품이 될 수도 있다. 개수겁제가 임수에 압력했으므로 자존심, 성취욕, 추진력이 매우 강하고 질투심 또한 대단히 강하게 되는데 자존심이 강함으로 힘들어도 누구에게 손 벌리고 아부하지 않는 성격으로 독립적 행동에 투철하다. 즉, 그 비겁과다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 강해서 내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은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벼르는 성격으로 된다 그래요.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모여서 이것이 합쳐져서 속물을 사람, 잔인한 사람 이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장점으로 나타난다면 아무리 자기 자신이 힘들어도 누구한테 손 벌리고 아부하지 않는 성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비겁이 희신적 작용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런데 희신적 작용을 하지 않는 이 성분은 겁탈격의 성분,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이 성분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희신적 작용을 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만 그 상대방 성격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가 계수, 겁재를 만난 이 임수일간은 주관이 확실하여 사리사욕이 없으며 이것은 희신적 작용을 했을 때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기 싫어하며 타인에게 싫은 소리나 간섭이나 통제받기 싫어하므로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책임을 완수하고 이빠른 말을 잘하는 성격으로 투쟁심, 경쟁심이 아주 강한 성격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수겁제가 내 밥그릇을 항상 넘보고 있으므로 남들보다 더욱더 빨리 나의 재물을 챙기려는 심리가 발생하고 승리 욕심과 쟁취력, 도전성이 강하며 조급한 성격으로 인내력이 약해지고 귀가 얇은 사람이 되는데
투기와 요행을 바라게 되고 경쟁에서 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마음에 이중 인격의 기질이 다분하고 도벽심이 강하며 불평불만을 자초하여 배우자를 억압하며 부모, 형제, 친구 간의 불화가 많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기질이 강하여 비열하고 음흉한 성분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비겁 과다 성분들은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즉 다시 얘기를 해서 남들보다 빨리 재물을 내 것을 챙기려 하는 마음, 승리 욕심과 쟁취욕, 도전성이 강하며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강해서, 이 부분이 좋은 반면에 이 사람들이 자칫 잘못 발현되면 이것이 인내력이 약해지고 귀가 엷은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비겁과다하기 때문에 의심 성분이 강해서 누구를 믿지 않는데, 그런 말이 있죠. 도둑이 드는 집에는 개도 안 짖더라. 이러한 식으로 의심 성분이 항상 많은데도 남들한테 귀가 엷어 가지고 그 꼬임에 꼭 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꼬임에 당해서 투기와 요행심 내지는 증권, 경마 내지는 이러한 쪽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있게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도벽심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버린다 그래요. 또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기질이 강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분이 어떻게 발현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개수는 십천간의 마지막이면서도 최초의 시작과 같아서 대단히 빠른 순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인내력이 강한 성분으로 참고 기다리며 필요 용수, 생명수로 쓰이기를 원하는 성분이 되는데, 인생을 다 살아버린 노인네와 같은 성질이 있는가 하면 아이 같은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애교가 많고 하여간 숙이는 그 성분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개수가 임수에 합력을 했으므로 임수 또한 개수의 성격이 혼합된다. 그래서 아주 음흉할 수도 있고 신선한 성분이 될 수도 있으며, 사주에서 수기는 색역과 연결이 되는데, 개수겁제는 도화성분으로 유랑심이 강하므로 숙이 왕성하다면 자식을 낳는 생식기가 왕성한 것이므로 색욕의 화신이 될 수도 있는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수와 개수는 겨울을 상징하는 안냉 성분으로 화기가 허약하다면 당뇨 질병 및 수승화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치질, 천신, 갑상선, 간질병 등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므로 항상 몸을 따스하게 해야 하는데, 임계수는 역마와 도화 성분이 동시에 역마도화로 작용하고 있어서 유랑심이 발생하며 법이나 도덕, 규범을 무시하는 성격으로, 개방적인 성격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격은 차고 냉정하지만 내심은 따뜻한 면을 갖고 있으며 머리가 총명하여 암기력과 기억력이 뛰어나지만 색정과 바람둥이 기질이 강한 편으로, 특히 여명의 경우 개방적이며 두뇌 회전이 빨라서 적극적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살이 유력하지 않으면 한 남자에게 일부 종사하기 어렵거나 의부증으로 집착하고 남자를 괴롭히기도 하며 음란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임수일간이 계수를 만나면 천지합수, 천지합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